안녕하세요. 어쩌다 정부입니다. 자, 오늘이 6월 6일이죠. 65일째 재검 5일차 JKR 오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재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뜨겁네요. 온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 29.5도, 16.4도. 자, 여기가 이제 JR하고 KR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하고 올라오면서 마무리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벌써 이제 요거 고접한 거거든요. 고접한 거고, 요것도 고접한 거고, 제가 이거는 그냥 예비 전쟁에서 난 거예요. 근데 벌써 목질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움직이죠. 지금 하면 뽑혀요. 지금 유인을 하면 뽑힙니다. 그래서 7월 달쯤 유인은 이런 1년생 올해란 1년생 결과지는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유인을 하면 안 되고 얘는 좀 이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인 시기가 7월 달 정도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유인하러 다닐 때 또 말씀드릴 건데, 유인을 살짝만 해야 돼요. 살짝만. 너무 세게 잡아버리면 바람이 불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자,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오늘도 벌써 목질화가 빠른 거는, 자, 고접을 해야 되는 이유죠. 네, 고접. 없던 자리에 제가 붙여넣었잖아요. 그죠? 고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지금 간격이. 요거 하나 쓰고 요거 쓰고 이쯤에다가 고접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쓸 거면은 이거 쓰고 얘를 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저것도 좋은 자리는 아닌데 너무 밀식이에요. 조금 더 벌어져야 돼. 55cm 정도, 50에서 55cm 정도는 벌어져야 되는데 간격이 여기 너무 좁아요. 여기 이 정도 돼야 돼. 이게 있어서 아깝긴 한데, 이게 참 고접을 그래서 계산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잘라서 안 나잖아요. 한번 나게 해보려고요. 밑에 어차피 있으니까 잘라서 여기서 지금 나고 있네요. 나고 있는 건가? 여기 나면, 도장지가 나면은 이제 올해라도 유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안 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면은, 늦게라도 나면,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도장지. 제가 도장지와 결과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한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잘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잘 자라줘서 유인이 너무 잘 되는 이런 결과지가 굉장히 좋은 결과지입니다. 이게 꽃눈이 아래서부터 밑에서부터 쫙 붙어있죠. 보시면. 그리고 위로도 지금 벌써 한 1m 거의 가까이, 1m 가까이, 1m 넘을 것 같아요. 1m 넘었어요 지금. 이런 거는 뭐 그냥 바로 내년에 한 번 더 나고 하면 여기 다 채워버리죠. 여기도 여기 이제 제가
이쯤에서 자를 겁니다. 이쯤에서 자를 거예요.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쪽에 있어서 안 돼.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좀 여기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10개, 15개 정도 달죠, 배를. 안 그러면 못 달아. 너무 짧으면. 비용구조. 또, 제가 숨어있네. 쌀배. 이런 거는 크는 배는 아닙니다. 네, 크는 배는 아닌데, 싸줄게요. 비용구주니까. 비용구주에서 최대한 뽑아먹는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비용구주는 얘는 어차피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자라고 나면 여기 다 잘라서 이제 그 추앙 고접을 다시 해서 받을 놈들이라 얘는 이제 이거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번 주지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제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구주는. 그러니까 이게 6 곱하기 3인 게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득이 있어요. 물론 6 곱하기 6이 깔끔해요. 재배하기는 배를 키우는 데는 깔끔한데 그 대신 이제 6 곱하기 6은 수익이 한 3, 4년 정도는 없죠. 아예 무리하게 배를 달았다가는 이제 그 결과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죠. 이제. 최대한 결과지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고접해놓은 건데 보세요. 2개 잘 자랐죠. 요걸로 잡으면 되거든. 요걸로 잡고 싶은데 요게 조금 그러네. 요걸로 잡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위에 걸로. 이것도 지금 고접한 거. 네, 잘못하면 뽑힙니다. 이런 거는. 잘못하면 뽑혀요. 이런 거는. 뽑히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인할 때. 보시면 벌써 또 날창날창 하잖아요. 날창날창. 이렇게 이거 이제 묶어줘서 안 흔들리게 잡아주고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올해만 버텨주면. 저런 것도 이제 다 잡는 방법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잘 자랐는데 떨어져 버리면 1m 이상 지금 났거든요. 이게 1m 이상 떨어지면 아쉽죠. 네, 아까워요.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 정도 좀 잡아주면 유인을.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유인이 안 되지만 이쪽에서 잡아줘서 살짝 유인해주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배를 내년에 이제 여기다 배를 달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올해도 뭐 달 수 있었을 텐데 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아마 올해는 못 달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유인해주고 이 정도로 유인해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 내년에 이제 꽃잎 분화해서 열매 달리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은 그렇게 막 빡세게 할 필요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냥 이렇게 막 한 번에 하겠다 이거는 안 돼. 유인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조금씩 각도를 잡아가는 겁니다. 요 위아래 각도와 이 양옆의 각도. 그래야 공간이 떨어져 있어야 밀식이 안 돼, 서로. 이것도 조금 아래쪽이 좀 좁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0cm가 살짝 안 되거나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여기 이제 위 공간이 있으니까 살짝 옆으로 벌려서, 아니면 요걸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죠. 요건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러면 아래쪽은 좀 밀식이겠지만 위쪽은 밀식이 아니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걸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 뽑아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고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제 봉지 씌우는 것도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비용구조죠, 여기는. 달아줘야죠, 당연히. 비용구조는 수익이다. 수익을 내는데 집중한다. 너무 많이 달아버리면 꽃눈이 너무 빨리 없어져서 제가 이제 영구주를 키우기 전에 꽃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고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가면서 달아야 된다.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달아버리면 배도 안 커요. 배가 안 클 정도로 많이 달아버리는 건 바보짓이지, 바보짓. 저 위에도 하나 있어요. 달아줍니다. 다 자랐어요. 다 끝까지 자란 거라 여기도 배가 하나 있죠. 달아줄게요. 뭐 여기는 하나만 달 필요 없죠. 어차피 다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것들은 사실 잡아줄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 이게 잎사귀가 없고 그러면 이제 저걸 쓰려고 그랬는데 저거 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건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깎기접을 할 예정입니다. 저런 것들은. 여기 끝이 약하네. 끝이 약해. 여기가 지금 제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와요. 여기 하나 나왔는데 약해요. 약해. 여기 다 자라서 한 번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참 끝이 약하네. 여기 위에 한 번 더 자를게요. 여기 나오라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나오면 좋고. 한 번 더 올라와야 돼요. 크게 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그런가? 얘는 상관없을 텐데 아직은. 그리고 위에는 조금 더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도장지가 나서 잡는 거예요. 안 났으면 안 잡았을 텐데 그냥 터진 거죠, 도장지가. 꼽는 여기 요거를 이제 이 부분을 터갖고 여기서 이제 결과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는데도 여기 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도장지가 터져갖고 그거 그냥 잡은 겁니다. 잘 잡히면은 그냥 키워서 가면 되고 안 되면은 예비전쟁 해서 가면 돼요. 요거는 이제 고집해 놓은 거, 고집해 놓은 거를 이렇게 요건 이제 안 터져요. 그죠? 짱짱하잖아요. 붙어갖고 완전히 안 터집니다. 여기 그냥 배가 없어요. 이제 키우는 나무라 원래부터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주지 만들어갖고 이렇게 지금 저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두 개 꺾고 있는데 저쪽은 지금 굉장히 높게 잘 자랐는데 여기는 형편없어요. 이쪽은. 내년에는 저쪽을 조금 짧게 해서 이제 저 눕히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양쪽을 길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단가지군 이렇게 많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비용구조인데 이런 데다가 지금 벌써 이거 여기 잎사귀가 한 배 하나 키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잎사귀가.
이런 거는 제거 원래 해야 돼요. 이렇게. 이쪽 붙어 있는 거는 이것도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사실 못 써요. 사실은 못 쓰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맞아요. 저것도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올 가을에 전정할 때 싹 다니면서 안에 안쪽도 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약도 잘 들어가지고 그쪽에 배를 안 달아요. 그쪽에 배가 달리면 배가 낑기거든요. 낑기면 상부성이 없어지죠. 딱 눌려가지고 배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모양도 벌써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상처가 일단 나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배가 아예 안 달리게 제거를 해줘야, 혹시라도 배가 거기 열리더라도 나중에 봉지를 씌울 때, 우리 가족도 씌우는데 남들은 무조건 씌우죠. 원래는 씌우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씌우면 안 돼요, 배를. 원래. 이제 없으면은 거기에다가라도 씌워야 되는 게 맞지만, 씌워봐야 어차피 그 배는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 분화, 여기 두 번 분화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멈춰갖고 여기서 또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올라가도 두 번 분화해도. 안 하면은 제가 잘라주려고 그랬는데 하니까 안 잘라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분화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여기 올라오고 있죠. 여기 터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고 나면 그때 유인하고 하면 됩니다. 지금 유인해주면 좀 세력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한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자르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뒤에 있어요. 눈이 하나 있어. 상관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서 여기 놔면, 부정지가 놔주면 올해라도 유인할 수 있으니까. 네, 어제다 아종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입니다. K열. 여기 지금 끝에 와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풀로 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 봉지 씌우는 거는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나머지 이후로 보이는 건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냥 완전 쌀배 취급을 할 겁니다. 이제 안 보였던 애들은 다 가차없이 이제 모가지 날리는 겁니다. 왜냐면 봉지를 계속 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배를 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지 씌우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라, 올해의 마지막이죠. 올해. 그래서 최대한 달려있는 곳 찾아가지고 달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습 처리를 하지 않은 꽃가루를 사용한 굿입니다. 없죠? K6번인데 없어요. 배가. 잠깐 보십시오. 이게 아마 냉해 피해를, 저온 피해를 많이 입으신 우리 농가들의 현실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달린 것조차도 비정형가가 많고, 정형가는 거의 없죠. 네. 그래도 정형가가 간혹 있어요. 간혹.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올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아니 똑같은 냉이를 입었는데 같은 곳에 냉이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사실 안 가요. 이해를 안 가는데, 이렇게 냉이를 다 입었죠. 근데 배가 걸렸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정형가가 있어요. 크고 아주 잘 열린 게 있단 말이죠. 같이 냉이를 입었는데, 같이 저온피를 입었는데 왜 그 배는 살아남았을까? 그 배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도대체 그 배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까? 왜 그 배만 피해간 걸까? 냉해를, 저온 피해를, 아니면 서리를.
같은 날짜에 같이 인공수분을 했고, 같이 서리를 맞고, 같이 냉해를 맞고, 같이 저온 피해를 당했는데, 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실까요? 아시면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년에 혹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서리, 냉해, 저온 피해 이거 계속 올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남부 지역도 이제는 인공수분 시기가 4월 초, 빠르게는 3월 말 이렇게 계속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냉해나 설이 입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거의 입는다고 봐야죠. 올해와 같은 일이 매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안 하면은 앞으로 농사 못 지어요. 방법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배가 안 열리면은 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막 너무 좀 불안감이 휩싸여요. 안 그래도 말을 좀 잘 더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몇 군데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도 똑같이 냉해를 입었는데 이 배는 괜찮아. 괜찮아요. 배가 멀쩡해. 다른 배는 다 안 달렸는데 거긴 달렸어. 배가 또.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남았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는 살아남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다른 애들도 다 그 아이처럼 대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남는 배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어차피 예방을 할 수 없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같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치나 예방이나 내가 알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모르면은 못 하는 거니까. 그죠? 저 위에 배가 달렸는데 그걸 딸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기울어진 놈부터 처리하고. 배가 어디 있었지? 어디 하나 있었는데 너무 높이 있어서 안 보이나? 아이씨, 분명히 봤는데 없어요. 안 느껴져, 배가. 아이, 너무 높게 있나 보다. 방금 잡았다. 그렇지, 너무 높게 안 있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못난이 배입니다, 못난이 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정보 교환을 좀 해야 돼요, 저희가. 왜냐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그래서 그런 정보 교환. 근데 이게 뭐 꼭 맞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해볼 수 있겠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방법이 터무니없으면 안 돼요. 터무니없으면. 그리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생산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왜냐면 그렇게 살아남은 배들이 있는 거 보면 자연 상황에서 뭔가를 자연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하려면 관찰밖에 없어요.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서리를 입었는데 냉해를 입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러한 배들은 냉해를 안 입었더라. 왜 얘네들은 안 입었을까?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얘네들은 괜찮을까? 이거를 찾아내야겠죠. 배 달아주고 싶다 여기. 여기 배 달면은 낑길 것 같은데. 여드름 난 거랑 이런 거 조금 더 자료 수집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그리고 또 너무 높게 달려 있는 배들 이런 것들은 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걸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뭐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겠죠. 하고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밀식은 사서 고생입니다. 공간이 안 나오는 데서 이걸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엄청 불편하죠. 유인하기도 불편하고, 뭔가 적당한 밀식 절단하게 타협 봐가면서 키우다가 잘라야 될 건 잘라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사실 요거는 이제 요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요거 잘라내고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요거 잘라내고 받으면 공간이 생기죠. 요 공간 넓고 여기 공간 넓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요쪽 끝에다가 하나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가까워. 요 파이프라서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요것도 한 6개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6개 정도만 잡으면 돼요. 많이, 막 7개씩 잡으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밀식이 되면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도 힘들고, 고생문입니다, 고생문. 그렇다고 광합성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면적당 재배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다 돼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재배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 조금밖에 배를 못 단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주지의 경우 지금 나무에 배 몇 개 정도 나오시나요? 보통? 한 300개 정도 걸면 많이 거나요? 한 2, 300개 정도?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걸고 이제 추석 때 출하를 얼마나 할 수 있냐가 중요하죠. 추석 때 출하 못하는 거는, 못하게 배를 거는 건 사실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의미 없죠. 왜냐면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출하를 못한다는 건 그 재배법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죠?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배를 생산을 못하는
방식으로 재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재배 능력이 없거나, 내가 추석 때 배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적, 지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화 시기가 늦고, 개화 시기가 늦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한다는 거는 이제 못한다는 거 밖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배를 수확을 늦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로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 다 그거는 뭐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추석 때 내면 배가 더 비싸다? 뭐 구정 때 내는 게 배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특별한 거래처가 있다면 몰라도 구정 때만 내 배를 많이 사줄 수 있는 거래처가 특정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인정입니다. 그거는 왜? 저희는 이제 경매장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매장의 경우 보면 보통 구정 때보다 추석 때가 배가 비싸요. 구정 때가 더 비싼 적이 있었나 몰라요. 평균가로 했을 때. 그 아마 경매장에다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평균을 낼 수 있냐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는 평균을 봐야 돼요. 아닌 적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평균이죠. 그게 많다는 건 그만큼 평균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적 있었는데는 한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별로 실질적으로 의미를 둘 수가 없죠. 농사를 매년 짓는데 가끔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벌죠. 어쨌든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업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먹고 사는 업이란 말이죠. 당연히 수익과도 관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올라오나? 올라오네. 올라와요. 나도 보죠. 올라오는데. 조금만 올라오도, 조금 올라오면 안 되는데. 하나 잘라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하나 올라오라고. 하나만 가지고 불안하니까. 올라온 김에. 자, 이제 몇 남 안 남았습니다. 끝나가요. 끝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유인, 도장지 제거, 관수 딱 요거 세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 나무에 해줄 수 있는 거. 유인은 내년에 배를 더 꽃눈을 많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올해 7월 달쯤 이제 꽃눈이 만들어질 텐데 꽃눈 분화를 하게 되겠죠. 그때 그 꽃눈 분화가 아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눕혀주는 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각도도 잡아줘야 되고 쫙쫙쫙 자라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저기서부터 쭉 자라왔잖아요. 저기서부터
있죠. 유인을 통해서 자라온 겁니다. 유인을 해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위로만 놔두면 그냥 위로 쭉 올라가 버리죠. 그건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는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고접을 해야 됩니다. 고접을 해줘야 되고. 고접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유인 계속 봐주고 해야지. 이제 올해는 좀 나가야겠네. 여기가 안 나와서 안 잡았는데 저기가 이제 거의 다 돼서 올해는 여기는 이제 여긴 다 잘라줘야 돼요. 여기는 싹 다. 그래야지 얘가 잎사귀가 이만큼만 잘라주고 여기 좀 가져가고 이쪽도 이제 다 자라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유인해주면 여기까지 유인을 해주면 되죠. 아주 잘 자랐습니다. 기가 막히게 났다. 잘 잡았습니다. 아주. 야, 키우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잘 나왔죠. 1년씩 잡아서 1년, 2년, 3년, 4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년 걸려서. 이제 저기 한 번 더 하고 이제 내리면 끝납니다. 여기 딱 자리 잡히면. 그럼 이제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쫙 벽까지 받으면 돼요. 이제 여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주제 만든 거라 결과지 이제 받아서 넘기면은 이제 한 또 5년 걸리겠죠. 앞으로 한 5년 정도. 저기 도장지가 있네. 도장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여기 보이네. 여기는 좀 하나씩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제 유인을 한번 잡아줘야겠네요. 살짝. 이거 그냥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저기 배 하나 보이네. 이 정도만 살짝 방향만 쫙 갈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만 자랄 수 있게 해주면 되죠. 배가 하나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 따버려. 굳이 그렇게 배를 많이 다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키우는 거라. 각도만 조금 이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배 하나 더 있다. 이거 하나 더 쌀게요. 하나 보이네요. 쌀배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열까지 재검도 이제 마무리가 일단 됐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배가 보여도 싸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는 그냥 다 탈락입니다. 다 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작업 유인하거나 아니면 고접하거나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보다가 걸려있는 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K열까지 이렇게 다 1차 재검까지 해서 올해
배 봉지 씌우는 거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뭐 조금 한 바퀴 더 돌고 하면은 놓친 부분 배를 조금 더 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올해 지금 배가 너무 많이 지금 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배를 올해 같은 경우 한 2만 개 내외 정도로만 달려고 했는데 좀 이제 그 서리를 입다 보니까 저온표를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가 달린 데도 있고 안 달린 데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달아놓은 편이에요. 지금 이런 건 따버리겠습니다. 또 보이네. 많이 달아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다마따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달린 데는 안 달려서 그런 데는 또 달아주면 좋겠지만 거의 없어요. 제 보기에는 그런 곳이 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배 봉지 씌우는 것도 이제 일단은 작업이 끝나서 다행히고 이제는 배를 크게 키우는 데만 주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접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쌀배 있는 것도 좀 더 따주고 유인 틀어진 것들 다시 봐가면서 또 잡아주고 이제 여름 내내 할 일이 그겁니다. 여름 내내 이제 그 일만 남았어요. 자, 아직 그 봉지를 아직 안 씌우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봉지를 씌우실 것 같은데 저 위쪽 지방은 이제 씌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봉지 작업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이제 배 걸려 있는 농가들 또 이제 배가 없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도 2년 동안 흑성병에 냉해에 뭐 1000평에서 3000개 따는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농사 짓게 되고 하는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배가 보이네. 자, 이렇게 배가 보여요. 이제 이거 엄청 큰데 달아줘야겠어요. 너무 커. 자, 배 크기 한번 볼게요. 자, 4.3cm입니다. 이거는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요. 다른 배가 안 크면 그 배를 나중에 꼬다마따기를 하겠습니다. 4.3cm. 안 달 수가 없죠. 이런 배는 달아야죠. 배가 많아도 이렇게 크는 배는 달아두면 얘네들은 끝까지 큽니다. 안 크는 배는 여기서 쏟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중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중무입니다. 자, 오늘 오전 중으로 해서 재검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K열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다 예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추 작업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열 4입니다.
H하고 J열입니다. H열, H열, I열입니다. 자, 이제 GH열 할 사람인데 잠깐 쉬었다 올게요. 아,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네. FG열입니다.
C하고 F열입니다. 엄청 덥네요. 다음도 한번 보고. 지금 온도 한번 볼까요? 33.6도, 27.2도. 아까 전에 저 리셋을 해가지고 최고 온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33.6도입니다. 그다음에 D2입니다. D2. 이제 C하고 D입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어우, 더워. 자, C하고 D열입니다. D하고 C열입니다. D, C. 거의 다 왔어요, 이제.
A 비열입니다. 아, 왔어요. A 비열. A열입니다. 네, 어쩌다동물입니다. 여기는 고추밭입니다. 고추밭에 호밀이 너무 많이 또 자라가지고요. 오늘 가수원, 배가수원 예초해지면서 이쪽에 빌려온 김에 고랑만 한번 예초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고추밭도 다 예초 작업 완료했습니다. 고랑만 한 거고요. 두둑은 따로 예초기 메고 한번 하든지 아니면 줄을 한번 띄워야 돼서 가위질로 해가지고 좀 잘라주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추밭도 이렇게 예초 작업 완료했습니다. 고추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힘을 좀 받나봐요. 오늘 액비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이따 액비 한번 줄 때 또 촬영하겠습니다. 어쩌다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둥구입니다. 아이고, 오늘 바쁘네요. 예초 작업하고 액비 주고 막 하려니까 봉지 재검도 마무리하고. 자, 저번 주 화요일 날 액비를 주고 제가 이제 액비를 안 줬거든요. 오늘 이제 또 일주일 만에 액비를 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부터 받을게요. 액비 주는 로테이션은 똑같으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좀 해서 이쪽에 있습니다. 자, 물 받고 있고요. 액비는 반튼 줄 겁니다. 반튼. 이 액비통에 있는 액비 반튼 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액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액비를 제가 계속 안 줬기 때문에 일주일만 해주고 막 이래서 액비가 조금 모자르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이면 사실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액비 주겠습니다. 반튼 주겠습니다. 반튼. 이게 55리터짜리 통인데 55리터 다 안 차 있거든요. 그래서 반튼 주려면 한 8번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5, 6, 7, 8, 9번 해야겠네요. 9번. 9번이면은, 한 번 더 할게요. 10번 하겠습니다, 10번. 10번 주고, 다음에 또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10번 줬습니다, 10번. 이게 2리터가 약간 넘기 때문에 10번이면 20리터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한 50리터, 한 45리터에서 50리터 사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10번이면 아마, 대략 맞을 겁니다. 반 정도가.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처음 저 액비 주는 거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건 뭐냐면, 제가, 액비를 담가놨어요. 고추잔사, 산야초, 어분, 천매암, 그다음 음식물, 그 다음에 오줌.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액비를 제가 담가놓은 걸 여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은 거를 이제 액비 줄 때 여기 담아서 주는 겁니다. 자가 만든 액비이기 때문에 농도는 각자 알아서 맞춰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액비를 담가 놓은 액비를 이제 그 비율을 조율을 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넣어봐야죠. 조금씩 이제 예를 들면 뭐 화분 같은 데다가 하실 때 액비를 만들었다 그러면 농도 이런 비율을 맞추시는 건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음식물이라든지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모아놓은 통이 있을 겁니다. 그 통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3주에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그럼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미생물 분해가 돼서 이제 분해가 된 걸 물과 이렇게 희석해서 쓰셔야 돼요. 그럼 뭐 처음에는 500대 1, 아니 1000대 1, 뭐 2000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가지고 조금씩 줘보는 겁니다. 작물에. 화분 같은데 작물이 있으시다면 작물을 줘보시는 거예요. 줘서 얘가 잘 자라고 괜찮다. 그럼 그 정도 농도로 주시면 되고, 조금 약간 얘가 별로,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나 뭐 이런 게 좀 바뀌긴 했는데, 약간 좀 생육이 좋아지긴 했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이제 농도를 변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농도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가 액비의 경우는 농도가 다 틀립니다.
보통적으로 몇 대 몇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통에다 해서 제가 이제 주고, 처음에 이 정도 줘보고, 왜냐면 이제 액비가 제가 담궈 놓은 게 계속 똑같은 게 아니, 농도가 계속 달라져요. 왜냐면 계속 분해를 하잖아요. 농도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농도가 아니에요. 계속. 예, 액비가 그냥 담가 놓고 주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거의 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한 3년 4년 정도 된 거라 농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물을 계속 넣을 때마다 이제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넣어줘야죠. 잔사랑 이런 것들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이제 농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그냥 1년 내내 그냥 비슷하게 줍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에 뭐 이거 4바가지인가 뭐 이렇게 3바가지인가 4바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0바가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줘보니까 별로 이렇게 변화가 크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 색깔이 진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없는 것들도 있어서,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액비가 잘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뿌리 활착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에 저는 이제 저온 피해가 저렇게 불러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 시기가 꽤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벌써 34일, 아마 34일인가 오늘이 그럴 거예요. 35일인가 34일인가 그럴 건데, 이 정도면 지금 벌써 다 회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추 모종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액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 건지, 제가 볼 때 액비가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액비를 이제 한 3mm마다 한 번씩 그냥 꾸준히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폭풍 성장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서도 안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안 하는 것들은 이제 별도로 액비를 따로 떠가지고 따로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관주가 들어가는 그 점적 테이프 막혀서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액비를 못 먹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따로 관리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사이에 물은 다 받아졌습니다. 물 다 받아지면 이제 바로 물 잠그고 닫고 이제 필터 끼고 액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액비 주는데. 자, 물 잠그고요. 그럼 이제 지금 액비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뭐 건더기 같은 거 혹시 있나 이렇게 필터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건더기가 좀 없는 게 낫겠죠. 자, 거의 이게 액비인지 아닌지 색깔이, 예, 그죠? 예, 액비 색깔이 잘 안 나요. 희석이 많이 됐기 때문이죠. 예. 지금 이 정도 희석 비율이라면 얘가 400리터짜리 통이에요. 400리터짜리 통에 요거 한 20리터 정도 들어간 겁니다. 20리터, 액비 20리터.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인지 여러분께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리터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희석 비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내 희석 비율은 여러분께 별로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적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정도 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 줘본다거나, 이거보다 좀 더 안전하게 더 적게 해서 준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하실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갔다 올게요. 자, 물 잠그고 왔습니다. 이제 요 필터를 껴서 액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액비가 들어가는 게 자연적인 압력에 의해서, 예, 고도차에 의해서 고도차에 의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저 모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액비통이 있는 곳과 고추밭이 높이가 한 3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기가 높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면 이제 필터통에서 이 물 일로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왔던 게 이제 이번에는 나갑니다. 네, 나가요. 이렇게 해서 액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내려가죠. 벌써 많이 내려갔죠. 아까 여기가 이제 물 찼던 곳이에요. 요만큼 내려간 거예요. 보통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자, 이따 20분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와가지고 이제 요거 다 들어갔으면 필터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잠그고, 그 다음에 물 이제 관수 한 30분 정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액비가 다 들어갔나 한번 볼게요.
예, 다 들어갔죠? 예, 다 들어갔습니다.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얘는 잠궈줍니다. 그리고 얘는 필터 빼줍니다. 이렇게 여기. 그리고 얘를 꽉 잠궈주고요. 요건 잠궈놨기 때문에 일로는 물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이제 고추밭 쪽으로 관수만 해주면 됩니다. 액비 좋기 때문에 관수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요거는 넣어놓고 얘만 닦아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액비 모두 다 주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